부적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뭐 특이한 사항이라든지 관찰은 계속 하고 계세요. 네. 일단 이제 거처를 옮긴 거죠, 그분은. 예, 그러면 이제 잠깐 지난번에 이제 부적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이제 또 할 얘기들이 좀 더 있어요. 이 부적과 관련해 가지고요. 네. 부적과 관련해서 일단 좀 얘기를 조금 더 하고요. 이제 보면은 이 부적의 지금 부적의 용도, 그 다음에 효력, 이제 이건데 부적을 써가지고 우리가 부적을 쓰는 이유가 뭐 안 좋은 상황을 개선하자라는 용도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안 좋은 상황을 개선한다든지 자기가 어떤 상황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마치 이제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병을 치료하는 거와 원리가 같다라는 거죠. 꼭 병이 아니어도 어떤 사회 병리적인 현상,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을 이걸 이제 병이 걸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병. 그런데 이 몸이 아픈 거는 사람에 관해서 아픈 거죠. 사람이. 그런데 사람이죠. 사람이 아픈 거가 이제 몸이 아픈 건데, 뭔가 아프다 하는 건 꼭 사람만을 말하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위를 넓혀가면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음양오행으로 다루고 있는데, 사람 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니고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픈 거는 이제 몸이 아픈 거고, 그걸 병이라고 하고, 사람이 아니고 사회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사회가 아픈 거. 이것도 어떤 이제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하죠. 사회병리 현상. 이런 건 이제 사회병리 현상인 거죠. 사회병리 현상. 우리가 이제 뭐 뉴스 시간이나 아니면 신문이나 이런 기사 같은 거 보면, 사회면을 보면 사회병리 현상이라는 그런 용어들이 나와요. 병리적 현상. 뭐가 아픈 게 우리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어떤 우리 사회가 아플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가 잘못된 거죠. 사람 몸이 잘못된 건 사람 몸이 아픈 거고, 그 병으로 나타나는 거고, 우리 사회도 아플 수 있잖아요.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픈 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빈부격차라든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빈부격차가 심한 게 사회가 아픈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회 문제들이 이제 사회 병리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랬을 때 똑같이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이 걸렸으면 이 병을 치료를 해야 되겠죠. 우리 사회가 아파도 치료를 해야 되겠죠. 치료. 물론 사람 치료하는 거하고 사회 치료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다르지만 뭔가 우리가 치료를 하려고 한다면 똑같이 사람 몸이든 사회적 현상이든 뭔가 잘못된 걸 고치려고 한다면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원인을 찾아야지 치료가 되겠죠. 원인 없이 어떻게, 원인을 모르고 치료를 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병이든, 사람의 병이든 사회 병리 현상이든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되는 거죠. 원인 모르면 치료가 안 되죠.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거를 치료하는 게 부적도 뭔가 잘못된 거를 치료를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만들어진 게 부적이다라는 거예요. 부적.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할 때는 원인을 알아야 되고, 원인을 알아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부적으로 써가지고 뭔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야 돼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면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부적이 효험이 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지금 집을 내놨는데 매매를 하고 싶다. 그래서 매매가 안 되는데 부적을 써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근데 부적을 썼더니 매매가 됐다. 뭐 일주일 만에 매매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 부적이 저절로 그런 효력을 가져왔느냐? 이 세상에 저절로라는 거는 없어요. 저절로는 없어요.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요. 인과관계가 진리잖아요. 원인과 결과라는 그런 관계가 존재하는 건데, 저절로라는 건 인과관계를 무시한 거예요. 인과를 무시한 게 저절로예요. 그런데 인과관계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사실은 저절로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거기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걸 모를 때 저절로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기적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기적도 원인을 몰라요. 저절로 이루어진 게 기적. 원인을 알면 기적이 아니죠. 당연한 거죠. 원인을 알면 그냥 과학이에요. 과학. 우리가 인과관계를 밝혔다 그러면 과학인 거고, 인과관계를 못 밝혔다 그러면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거나 기적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적을 가지고 뭔가를, 어떤 변화를 꾀했다. 다른 거는 다른 거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오로지 부적, 내가 바꾼 거는 부적밖에 없는데, 어떤 행위를 한 건 부적밖에 없는데, 그거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초래됐다라고 했을 때, 그 현상이 저절로 일어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부적을 썼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부적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따지고 보면 다 인과관계가 있는 거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도 저절로, 귀신의 힘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바라고 부적을 쓰면 부적의 효과를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세상은 저절로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다 인과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설령 부적에
효염을 봤다 하더라도 부적 역시 알고 보면 인과관계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라는 거예요. 인과관계. 저절로라는 건 없으니까 부적을 써가지고 어떤 효험을 봤다 하면 그 부적 안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으려면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 내가 지금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부적을 써가지고 매매를 이뤄냈다라고 한다면요.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 안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부동산을 내놓은 지 한 1년이나 됐는데 부동산이 안 나가고 있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부적을 써서 일주일 만에 팔았다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을, 그 부적이 안 팔리는 원인을 해소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해소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부동산을 내놓고 1년이나 있어도 안 팔리던 것이 부적을 썼더니 일주일 만에 팔렸다 라고 했을 때 안 팔리는 원인이 부적에 의해서 해소가 된 거겠죠.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적 썼다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원인을 해소했다라는 거지. 안 팔리는 원인. 이런 관계가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과. 의사가 병을 치료할 때는 병에 걸리는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 못 찾으면 치료가 안 되잖아요. 부적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을 찾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부적을 쓰는 것도 마치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은 원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을 그냥 우리가 보통 무당집이나 아니면 이제 점쟁이도 부적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적 써주세요. 뭐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식이 지금 고3 수험생인데 공부 잘 되는 부적 써주세요. 라든지 우리 남편이 좀 승진이 안 되는데 승진 잘 되는 부적 써주세요. 그냥 막연하게 뭐뭐 되는 부적 써주세요.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을 때 의사가, 감기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냥 감기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감기 걸렸다 그래가지고 그냥 약 죽으면 그냥 치료되는 거 아니잖아요. 감기가 걸린 원인을 찾아야 되고, 요번 감기 바이러스는 어떤 거고, 그 다음에 그 환자는 어느 쪽으로 증상이 나타났고,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사람도 보지 않고, 의사가 사람 보지 않고 간호사가 어떤 환자가 감기 걸렸대요. 약 주세요. 의사가 환자 보지도 않고 그냥 처방전 써가지고 약 지어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환자들 불러가지고 어디가 아픈지 보고 물어보고 해서 또 지금 유행하는 감기 바이러스는 어떤 종류인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전부 원인을 따져보고 치료를 하잖아요. 그냥 환자 보지도 않고 감기 걸렸대, 알았어, 약 처방전 쏠 테니까 그거 갖다 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점집에 와가지고 손님이 무당들한테 저기 가게가 지금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치킨집 이제 장사를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가게를 내놨는데 치킨집이 안 나가요. 안 나가는 이유를 들어보고 왜 안 나가는지 사정을 정확히 알고서 부적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게에 매매되는 부적, 또 남편이 바람이 잘 나는데 바람 안 나는 부적, 또 현재 바람이 났는데 애인이 떨어지는 부적, 그냥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부적을 써준다고 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보고서 무슨 병인지 그냥 환자에 대한 진찰도 해보지 않고 그냥 병 나아라 하고 그냥 처방전 끊어주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써주는 게 아니고 사정을 들어보고 지금 문제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따져보고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해가지고 처방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적이.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부적을 그렇게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이 그냥 매매되는 부적 써주세요. 뭐 공부 잘 되는 부적, 뭐 재수 부적, 뭐 돈 잘 벌리는 부적, 뭐 애인 떨어지는 부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부적이 약발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적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런데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거하고 사람 몸이 아플 때는 병을 치료하는데 내가 일이 안 풀릴 때는 그 일 잘 풀리게 하는 게 마치 사람 몸에 병 걸린 거를 치료하는 것과 원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도 그냥 뭐 매매되는 부적, 공부 잘 되는 부적, 뭐 애인 떨어지는 부적, 뭐 그냥 이렇게 정해놓고 그냥 무조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뭐 무조건 남발하는 게 아니고 현재 상황을 들어보고 원인이 뭔지 그 원인에 맞춰서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부적을 써야 그게 효험을 가진다라는 거죠. 의사가 환자 치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왜 그러냐면 우주라는 게 하나의 원리잖아요. 음양오행이라는 하나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플 때 치료하는 거하고 사람이 어떤 일이 안 풀렸을 때 치료하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또 사회에 어떤 병리적인 현상이 있을 때, 사회 현상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거 다 똑같아요. 원리는 하나예요. 치료하는 원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부적도 그 같은 원리에 의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현재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따져서 그거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부적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고 그냥 대부분들은 뭐 그냥 재수부적, 뭐 금전부적, 애정부적 그렇게 해가지고 효력을 봤다라고 하는 거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거하고 똑같아요. 운이 좋으면 되는 거고 운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고 실제 의사도 그래요. 의사가 환자 치료할 때 내가 약을 잘 써가지고 환자가 치료됐는지 환자가 저절로 병이 치료됐는지 잘 몰라요. 막상 아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자기가 약을 썼지만 이게 자기가 쓴 약에 의해서 환자가 치료됐는지 아니면 환자가 뭘 먹고서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이나 뭐 먹는 음식 뭐 여러가지 그런 거에 따라서 저절로 치료됐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적도 의사가 환자에게 약 처방하듯이 그런 식으로 처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적을 여러 장 부적이 우리가 부적 쓸 때
여러 장 쓰는 경우가 있어요. 부적. 어떤 일에 관해서. 많으면 뭐 4장, 5장 막 이렇게 써요. 어떤 한 가지 일인데.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 의사가 처방을 할 때 보면 이게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 여러 가지 쓰잖아요. 약. 처방전 하나에 약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약이 몇 가지 알이 섞이잖아요. 한 번 먹을 때 약.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 종류의 약, 3-4가지의 약을 한 번에 먹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뭐 의사가 약 처방전 썼을 때 약의 내용 보면 3-4가지의 약이 한 번에 이제 먹잖아요. 이것처럼 부적도 서너 가지의 원인이 3-4가지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 하나하나의 부적을 써야 돼요. 그래서 부적이 3-4장이 같이 하나의 사건에 세트로 묶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적도. 약 처방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한 장짜리 부적은 약 처방, 의사가 약 처방 전에 약 하나 주는 거하고 똑같고, 뭐 석장, 넉장 이렇게 부적 쓰는 거는 약이 3-4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있는 처방전과 같아요. 다 하나하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의사가 어떤 병에 관해서 한 번에 치료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병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사람에 따라서 다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위염이다. 위염이라는 병이에요. 병명이. 근데 위염이라는 병명의 증상이 A, B, C, D 사람마다 다 조금씩 틀리게 나타나요. 똑같은 병.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실은 똑같은 병이 없어요. 똑같은 병이 없고 또 일어나는 부위도 다 다르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큰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위염이라는 병명을 만든 거예요. 카테고리로 묶은 거죠.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또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똑같이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가 사람 환자가 틀리기 때문에 연구를 해요. 이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 가면 원래 연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잘 맞는 치료법 A, B, C, D 다 치료법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몇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약도 요렇게 맞춰보고 요렇게 맞춰보고 조금씩 다르게 줘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을 잡아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병은 그렇게 해요. 한 번에 이 병은 이렇게 처방하면 끝, 이거 먹으면 끝,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모르는, 이건 의사들도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떤 병이 있을 때 이 병에는 이 약을 쓰면 끝. 근데 그런 거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병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약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안 듣는 사람, 들으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끝나는 건데, 안 듣는 경우가 있을 때 그 병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가. 얘는 왜 똑같은 위험인데 왜 자꾸 치료가 안 되고 자꾸 시간이 걸리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그런 증상이 보이면 A를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조금씩 달리 주기도 하고 치료법을 조금 바꾸기도 하고 계속 관찰하면서 연구하면서 병을 잡아가는 거예요. 부적도 똑같아요. 부적도. 부적으로 한 방에 잡힐 수도 있지만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의사가 모든 병을 한 번에 잡았으면 좋겠지만 못 잡거든요. 못 잡는 경우가 나와요. 잡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부적도 마찬가지예요. 부적도 처방전과 같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하는 약 처방과 같기 때문에 한 방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안 들으면 사건을 분석해야 돼요. 사건을 분석하고서 그거에 맞는
다른 부적을 또 써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적이 만병통치가 아니에요. 약도 만병통치약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생각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만병통치약 말로는 있는데 실제로는 없어요. 만병통치약이라는 건 다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래서 다 맞춤식으로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보려고. 부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적을 하면서 부적으로 뭔가를 해결을 하는 역술인이, 부적을 쓰는 역술인이라고 한다면 부적도 연구 대상인 거예요. 그냥 한 방에 해결되는 이런 거는 없고, 사람마다 다르고 또 사건마다 다르고,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연구하고 치료하듯이 부적 쓰는 역술인이나 뭐 점쟁이들도 그 사람에 대한 사건과 이런 거를 계속 분석하면서 연구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돼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실. 그것이 진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껍데기님은 제가 써준 부적을 가지고 잘 관찰을 해 보셔야 돼요. 어떤 효력이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아무리 부적에 대한 효과를 본다, 또 병의 치료를 효과를 본다 하더라도 사주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사주의 해석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이제 껍데기님의 사주잖아요. 부적의 효과를 보는 게 언제냐면 2015년 2월 달이에요. 2월 달. 부적의 효과를 보는 게. 왜냐하면 부적으로서 어떤 일을 일으키고자 한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상관이에요. 운에서 상관. 그런데 지금 2014년이 상관이 들어왔는데, 이건 이제 밑으로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죠. 뿌리가 내린다라는 거는 이제 껍데기님이 영향력을 행사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상관의 일을 영향력을 행사를 해보겠다, 영향력을 일으켜 보겠다라는 건데, 그것이 지금 1월 달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제 2015년 2월 달에 나타나요. 2월 달이 이제 무인월이잖아요. 2015년 2월 달이 무인월인데, 이 인이 상관이고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부적 같은 거를 써서 오묘한 일을 일으켜보겠다, 힘을 일으켜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을 쓰던 병이 치료가 되든 그런 일들은 운의 해석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실제 껍데기님이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2월 달이에요. 2월 달. 2월 달에 비로소 효력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부적을 쓰고 뭐 그래도 사주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사주의 해석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귀신이 아무리 해봐야 뛰어야 벼룩이고 부처님 손바닥이에요. 사주의 해석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네. 신선, 아무리 신선이라고 해도 사주의 해석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사주의 해석 범위 내에서 도수를 부려요.
도수를 부려도 사주의 해석 범위 내에서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사주상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 그 일은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도수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기한 일이든 귀신을 부리든 뭐 하여튼 이런 오묘한 일을 일으키겠다. 그게 뭐 도술이든 뭐 귀신을 부리든 뭐 조화를 부리든 다 상관운에서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상관운.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이제 2월 달에 일어나니까 2월 달에 상관이 오면서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이때 이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상관이 이제 원래 뿌리가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런 일들을 일으키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당사주들은 뿌리가 내려가요. 제대로 된 무당이라면. 그러니까 무당업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남자든 여자든요. 천간에 무당 상관이 있고 이게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 무당업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무당들이 한 2, 3년 하고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한 절반은 전체 무당의 절반은 한 2, 3년 하다가 말아요. 좀 길면 뭐 한 5, 6년 10년째 무당하고 있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10년째 무당업을 하고 있다 하면 무당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한 10년째 무당한다 그러면 한 5명에 1명 정도. 그러니까 5명에 4명은 10년을 못해요. 무당업을. 무당집 차렸다가 그만두고 다시 떡볶이집 하고 그래요. 치킨집 하고 다시 영업 뒤로 가고 또 다시 탤런트로 돌아가고 탤런트 하다가 무당 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한 2, 3년 하다가 다시 텔레비 나와요. 장두석 있잖아요. 개그맨 장두석. 한때 막 도사한다고 코미디 안 하고 저 인사동에서 전통 찻집하고 수염 기르고 도사 생활하다가 장사 안 되니까 다시 때려치고 텔레비 나와가지고 뭐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를 이제 많이 먹어서 다시 텔레비 나오기는 힘들고 또 뭐 어디 뭐 장사하고 있겠죠. 뭐 식당 같은 거, 음식점. 그래서 이 10년 정도를 할 수 있는 무당은 한 15명 중에 1명 정도고요. 20년을 한다. 20년이면 뭐 거의 평생을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뭐 그 정도 되는 사람은 한 10명에 1명 무당을 한다 그러면 10명에 1명 정도가 이제 한 평생을 무당업을 할 수 있죠. 한 번이라도 내림굿을 받은 무당이라면 10명 중에 1명 정도가 평생을 이제 무당업을 하고 나머지는 좀 잠깐 하다 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네. 100%예요, 100%. 못 속여요. 사주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무당이다, 순도 몇 프로짜리 무당이다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순도 100%짜리 무당은 드물어요. 좀 드물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주라 그래가지고 반드시 무당업을 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주가 무당업을 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평생 하죠. 뭐 한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하죠. 네. 그래서 이 부적과 관련해서도 연구할 바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의사가 환자 치료하듯이 계속 연구해 가면서 효력을 확인을 해야 돼요. 부적도 효력 확인 중요한 거. 우리가 의사가 환자가 어떻게 됐는지 자기가 처방 전에 약 써주고서 그 치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약만 받아가고 다시
그러니까 이제 처방전을 이제 의사가 써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오는 사람이 있고, 병 낫다고 해서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오면서, 다니면서 이제 치료되는 거를 확인하는, 이 처방을, 이제 처방전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병이 얼마나 치료가 되는지. 이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 처방전 써줘. 3일치, 뭐, 감기가 걸렸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감기가 아니고 다른 병이라도, 뭐, 두드러기든, 뭐, 눈에 다래끼가 나든, 뭐, 별의별 병이 많잖아요. 처방전 한번 딱 받아가가지고, 다시, 뭐, 일주일 후에 오세요 해도 안 오는 환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그거 먹었더니 진짜 뭐 눈 다래끼가 싹 없어졌어. 먹고 다음날 그럼 나았다고 생각해가지고 병원에 일주일 후에 오세요 했는데 안 올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써준 처방전 가지고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안 오면. 그래서 부적도 확인 과정을 거쳐야 돼요. 확인이 되면 요 케이스에는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예를 들어서 매매가 됐는데 매매가 됐다고 해가지고 확인해 주는 경우도 있고 확인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부적 써준 역술인이나 점쟁이가 확인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확실하게 효력이 있었는지를 알려면 확인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됐어요? 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뭐 장사가 손님이 좀 늘었는지 아니면 뭐 매매는 됐는지 이렇게 부적도 써준 점쟁이가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도술도 알고 보면 다 과학이에요. 과학. 밝혀진 과학. 모르니까 도술이고 기적이고 그런 거지. 이 세상은 저절로 되는 거 없잖아요. 다 인과관계가 진리죠, 진리. 진리 몇 법칙이었죠, 인과관계가? 진리 2법칙이었나요? 하여튼 인과의 법칙은 진리이기 때문에 도술도 이게 도술이잖아요. 부적 써가지고 뭔 일을 성사시켰다, 일으켰다. 이게 도술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없고 다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면 과학인 거예요. 과학. 그래서 다 검증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걸 할래도 알아야 돼요. 모르고 저절로 된다. 아니에요. 이거 예를 들어서 진짜 왜 부적 잘 쓰는 무당들이 있어요. 이 전공 과목이, 이 무당이 전공이 많아요. 우리가 학문을 하고 어떤 기술을 해도 뭐 전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가도 전공이 있잖아요. 조소 쪽이 있고, 뭐 동양화 있고, 뭐 대생이 있고, 뭐 유화도 있고, 뭐 많잖아요. 같은 미술 화가래도.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무당도 부적이 잘 되는 무당이 있고, 이 사주가 잘 되는 무당이 있고, 또 병치료 같은 거 잘 되는 무당이 있고,
이 종류가 달라요. 퇴마가 잘 되는 무당도 있고, 이게 다 전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적이 잘 되는 무당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기도가 잘 듣는 무당도 있고, 기도빨 같은 거 다 전공이 다른데, 이 부적이 잘 되는 무당도 이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이거 연구하고 그 과정이 잘 되는 거예요. 연구하고 검증하고 요 과정이 다른 사람보다 잘 되는 거예요. 다른 무당보다. 다른 게 아니고. 네. 예. 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부적에 관해서? 또는 무당에 관해서? 없으면은 뭐 다른 질문이나 아니면 풀이할 사주가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부적의 유효기간은 당연히 있죠. 우리가 의사의 처방전하고 똑같아요. 의사가 처방전으로 치료를 하잖아요. 처방전을 통해서 병 치료를 하는 거죠. 병 치료. 그러면 역술이는 부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고통을, 뭐 고통이라든지 뭐 문제점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부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처방할 때 어떤 감기다, 감기에 관해서만 유효하잖아요. 처방이 어떤 특정 병에 관해서만 유효하잖아요. 이게 해결이 됐다, 치료가 됐다, 그럼 이제 그건 이제 더 이상은 쓸모가 없겠죠. 그냥 폐기 처분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부적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부적의 용도는 끝난 거예요. 부적의 역할은 용도 폐기, 목적 달성했으면 용도 폐기, 목적 달성했으면 용도는 폐기되는 거예요. 용도 폐기. 무한정 뭐 영원한 재수 부적,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게 미신인 거예요. 이런 게. 부적도 과학적이에요. 따지고 들어가면 이 세상에 저절로라는 게 없잖아요. 다 인과관계에 의해서 어떤 현상은 일어나는 건데, 그냥 막연하게 뭐 장사 잘 되는 부적 이런 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산속에다가 음식점을 차린다, 사람도 없는 산속, 이건 미친놈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장사 잘 되게 부적 써달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그런 거는 안 되는 건데도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부적이 뭔지를. 그냥 저절로라는 건 없어요. 절대로. 이 세상에 절대로 저절로라는 건 없고, 전부 인과관계에 의해서, 인과의 법칙에 지배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치킨집을 하는데 손님이 없다, 이상하게 요새 손님이 계속 준다, 그러면 주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부적을 가지고. 그런데 부적으로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죽었다, 죽은 사람 살려내는 뭐 이런 거, 이건 당연히 해결이 안 될 거고, 예를 들어서 로또 같은 거. 내가 요번 내 로또, 내가 지금 한 1년째 로또를 사고 있는데 로또가 안 붙어요. 로또 되게 하는 부적 해주세요.
이거 안 되겠죠. 이런 거. 확률의 문제. 확률의 문제는 확률로 접근해야 돼요. 확률의 문제는 확률로 접근해야 돼요. 이건 부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운이 이렇게 평균값이 있어요. 로또가 잘 될 운에서 겁재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렇게 평균값으로 일반적으로 지나가는데 드물게, 그러니까 파장이 이제 아날로그로 그리면 이렇게 파장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균값은 요거예요. 평균값. 그런데 로또가 어디서 붙냐면 요런 끝점 요런 데서 붙는 거예요. 요런 데서 확률적으로 요런 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운으로 타이밍을. 이건 이 확률의 문제는 운을 가지고 운에서 확률을 찾아야 되는 거지, 이건 부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관절염이 났다. 관절염. 내가 관절염으로 내가 지금 이제 뭐 5년째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단도 못 올라가고 내가 참 아주 그냥 걷는데 힘들어요. 아, 부적으로 해결되겠어요, 그게? 이건 부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부적은 사회적 문제. 부적이 상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상관. 우리가 상관이라는 게 육친론에서 따지는 거잖아요. 그럼 육친론은 사회적 문제예요. 사회적 문제. 개인의 문제, 개인의 신상. 네. 개인의 신상 문제, 이런 거는, 개인의 신상 문제 같은 건 병의 문제, 이런 거는 육친론으로 따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적은 우리가 상관이라고 했잖아요. 상관. 그럼 상관은 육친론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 문제, 대인 간의 문제라든지, 이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과 얽혔을 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거예요. 부적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병 같은 거,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는 개인적인 문제, 병 치료하는 거, 이런 거는 부적으로 안 통해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부적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할 바는 아니에요. 틈새가 있겠죠.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적이라는 건 개인의 문제보다는 타인과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라든지 사회적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뭐 관절염이 아프다. 무릎에다가 부적 붙이면은 관절염이 좋아진다. 이런 거 안 돼요. 안 통해요. 이런 거는.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잘못 찾은 거예요. 해결 방법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범위를 계속 좁혀 나가야 돼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네. 또 뭐 궁금하신 거. 그래서 부적의 유효기간은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용도는 폐기되는 거고, 만약에 부적을 썼는데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원인을 잘못 찾은 거예요. 원인을. 그 다음에 원인을 정확히 찾았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적을 쓸 수 있는가? 이것도 하나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원인을 찾았어요. 원인을 찾았는데, 원인을 찾았어요. 원인을 찾아가지고 내가 그 원인을 해결하는 부적을 쓴다 라고 했을 때, 이 부적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부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느냐,
라는 거죠. 문제. 효력을 가지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느냐. 이건 좀 개인적인 문제예요. 능력을 길러야 돼요. 부족. 수양을 해야 되죠. 수양. 사주학적으로 보면은, 그럼 어떤 사람이 부적이 잘 써지냐 하면, 상관을 다스리는 거니까, 부적 자체가 정인이에요. 정인. 그러니까 정인이 강한 사람이 부적이 잘 되고, 설령 정인이 약하고 없고 해도, 이거는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내가 어느 정도 힘을 기를 수 있어요. 힘. 그냥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 뭔가 그걸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힘을 길러야 돼요. 사주의 정인이 풍부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쓰는 부적은 다 효력을 가진다는 아니에요. 그거는 정인이 강하면 부적이 효력을 가지기는 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 효력을 가지게 하려면 부적에 힘을 넣어야 되고, 그러면 힘을 넣으려면 그 사람이 수양이 돼야 돼요. 수양. 마음의 수양.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마음의 수양 없이 그냥 효력이 있어지는 부적을 만들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정신적 수양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부적이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이 부적을 누가 쓰냐면 귀신이 쓰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귀신이 부적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 쓰는 귀신이 들어간 무당이 쓴 부적은 이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들이 부적을 잘 쓰는 무당이 있어요. 전공 과목이 이제 부적인 거죠. 그 무당은. 그런데 그 무당이 본인이 정신적인 수양이 돼가지고 부적이 잘 써지냐? 그건 아니고, 그 무당한테 들어간 귀신이 원래 부적 쓰다가 죽은 귀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당이 쓴 부적은 이제 약발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당이 아닌 경우에 부적을 쓰는 사람이라면, 역술인이든 뭐 누구든 어떤 점쟁이든 간에 그 사람은 수양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수양.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수양을 하는, 수양이 잘 되는 사주는 또 뭐냐면 정화가 정신수양을 또 의미해요. 정신수양. 정화가. 그래서 사주에 정화가 천간에 있고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정신수양이 좀 잘 돼 있어가지고 부적이 좀 잘 써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주에 정화가 있으면. 정화가 정기신 중에 신을 의미하기도 하죠. 신이 생각의 근원인데, 요게 천간으로 말하면 정화죠. 정화. 그리고 정화가 무조건 뭐 정신과 관련된 것만 말하는 건 아니고, 정화는 뭔가를 이제 숙성시키다, 뭐 이런 의미가 많죠. 뭔가를 숙성시키는 거예요. 익히는 거예요. 그런데 숙성시킨다는 게 정신적인 수양, 정신적인 성숙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신적 성숙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정신수양이 되는 거고, 정화가 꼭 정신적 성숙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육체적 성숙도 똑같아요. 어쨌든 몸과 마음이 전부 숙성된 거예요. 육체적
성숙도 마찬가지로 정화예요. 그래서 사주의 정화가 강하면 육체적으로도 성숙해요. 이제 이렇게 육체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요염하다고 말하죠. 요염. 그래서 사주의 정화가 강하면, 천간에 정화가 있잖아요. 사주에 이렇게 천간에 이렇게 정화가 있으면 아주 육체적으로 요염해요. 매력이 넘쳐요. 뭐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꼭 글래머냐, 가슴이 크고 뭐 엉덩이 빵빵하고 뭐 이러냐, 꼭 그렇지는 않아도, 가슴이 안 커도 상당히 사람을 끄는 요염한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염한 매력. 정화가. 그래서 이제 정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화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정화가 아주 또 묘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이 정이라는 거는 한여름이잖아요. 완전한 한여름. 그러니까 계절로 따지면 이게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이제 한여름이죠. 가장 뜨거울 때. 이게 이제 성숙이 되는 거죠. 성숙. 그래서 이게 육체적, 정신적 성숙, 무르익고 뭐 읽는 거예요. 하여튼 읽다. 그래서 이게 인간에게서도 어떤 육체적 매력으로 나타나요. 육체적 매력. 이걸 이제 좀 적나라한 표현으로 요염하다라고 하죠. 요염하다는 말이 아주 잘 맞아요. 이 정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요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쉽게 외우려면 정화는 요염하다. 사주에 정화가 많으면 요염해요. 근데 이게 뭐 반드시 뭐 삐쩍 말라더라도 어쨌든 그런 이제 매력을 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화가 만약에 비견이거나 겁재다 라고 했을 때, 이 사주에 정화가 비견이나 겁재다 했을 때, 비견 겁재가 극하는 것이 재성이잖아요. 재성. 그래서 만약에 비견 겁재가 정화인데, 이게 만약에 남자다 그러면, 정화대운이라면, 정화대운이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자를 만들어요. 여자를 막 만들어요. 왜냐하면 아주 매력남이 되는 거예요. 매력남. 정화가 비견 겁재이면 매력남이 돼요. 남자의 경우. 그래가지고 여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자를 홀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요. 이게 대운에서. 대운에서 정화대운이 비견 겁재인 남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자를 홀리는, 여자를 홀리기보다 여자한테 인기가 많아지는 시기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건 육친을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여자라면 뭐가 되겠어요? 정화가 육친으로 뭐가 돼야 되죠? 남자를 꼬시려면,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려면 이게 식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식신 또는 상관. 그래야 극하는 것이 관성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자라면, 여자가 정화가 식상일 경우, 대운에서 정화대운이 들어왔는데 이게 식신이나 상관이라면 관성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여자일 때. 정화는 만약에 이게 식상이 아니다 그러면 관성을 만들 일이 없겠죠. 만약에 이게 정화가 식상이 아니라 만약에 인성이다. 정화가 인성이다. 그러면 극시. 그러면 여잔데 정화대운이 들어왔다. 근데 그 정화가 인성이다. 그러면 식상을 만든다. 식상을 만드니까 이거는 싸우려고 하거나 아니 뭔가를 이때는 뭔가를 이제 이루다. 투쟁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투쟁하다. 반드시 투쟁하다 그러면 꼭 싸우려고 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식상운에서는 꼭 투쟁할 일도 일어나지만 뭔가 메스를 만드는 거예요. 메스라는 게 덩어리예요. 덩어리. 뭔가 덩어리를 만들어요. 덩어리가 뭐냐면 빌딩, 건물 같은 거. 뭔가 이렇게 큰 덩어리를 자꾸 만들어요. 근데 그 덩어리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성에서.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보여줄 만한, 과시할 만한 뭔가 가시적인 거, 업적. 이제 가시적인 업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메스라는 게. 가시적인 업적. 식상운에서. 그러니까 인성운이 들어오면 여잔데,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가시적인 거 뭐 보여줄 만한 거 뭐 하여튼 이런 거 그러면 어떤 직업일 때 굉장히 그런 게 유리하겠느냐. 건설업자 같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거예요. 건설업자들은 뭐 계속 건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성운이 들어올 때 건물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짓는 거예요. 그게 정화일 때. 완성도를 높이는 거예요. 정화면. 그러니까 이런 운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름을 날리고, 좋은 예술 작품이라든지, 자꾸 내가 업적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예. 시간이, 네, 10시가 넘었으니까, 잠깐 10분 쉬었다가, 또 할게요. 이제, 풀이할 것이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예, 잠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추리할 사주가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아니면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네. 71년 10월 13일이요. 네. 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네. 네. 되겠죠, 이혼이. 왜냐하면, 지금 이제 현재 부인, 사주잖아요? 네. 지금 그거를 살펴볼게요. 이제 이분의 행동이 어떤 식으로, 반응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 이분이 지금 시가 정관인데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이 정관이라는 것이 남편인데 남편이 이 뿌리를 못 내렸으니까 이분 역시 남편이 이제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사주예요. 그런데 이제 이혼이든 결혼이든 이 남자의 일이 일어날 때 이 일이 본인이 어떻게 처리하려면 뿌리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4년 12월 이때 이혼 소송을 했겠죠. 이제 뭐 이혼에 관한 얘기를 들었겠죠. 12월. 그리고 지금이 이제 1월이고요. 그리고 2015년 2월 달에 보면 이때 이제 정관이 내려오죠. 이게 중요한 거죠. 정관이 내려오니까 남자에 관해서 어떤 영향력을 본인이 행사하든 아니면 영향력에 대한 행사를 당하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혼과 관련된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혼되는 거예요. 2015년 2월 달에 이제 정관이 내려오니까 여기서 결정이 지어지는 거죠.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거로 이분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분할과 관한 이제 금전적인 이해관계는 이때 2월 달에 지금 보면 이 시지 겁재가 총 형이 걸렸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혼을 하는데 그럼 재산 분할이든 뭐 할 게 있는데 겁재가 충형이면 돈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겁재가 충형이면. 그런데 지금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이 여자분이 먼저 가출을 했고, 이 여자분 입장이 위자료를 청구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이 부인이.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나는 돈을 뭐 이렇게 위자료를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든지 뭐 생각할 수는 있겠죠. 이제 이혼하면서 내가 뭐 위자료는 아니어도 어떤 이제 금전적인 이익이 좀 일어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겁재가 충형이 들어오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 받아요. 집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나요? 집의 명의. 네. 팔면 파는 거예요. 돈을 받을 운은 안 되는 거예요. 2월 달에. 2월 달에, 내년 2월이죠. 이제, 뭐, 한 20일 남았죠. 20일도 안 남았죠. 내년, 이제, 2월 4일이 입춘인데, 한 보름 남았네요. 2월 달에 이제 이 정관이 내려오니까 이게 이제 이혼이 될 건데, 금전적인 보상 같은 거는 이분이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겁재가 충형이 들어서. 만약에 이게 합이 걸렸으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찌됐든 간에 그게 이 위자료든 뭐든 간에 명부는 상관없이, 명목과 상관없이 내가 손에 당장 현찰이든 어떤 이익되는 거를 내가 잡으려고 하면 겁재가 합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명분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명목과 상관없이 이게 무슨 명분으로 주어지는 돈인지와는 상관없이 겁재가 충형이기 때문에 금전적 이익을 못 본다는 뜻이에요. 안 줄 거를 지금 이분의 운이 이러하니까 못 받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껌떡이님이 안 주겠다는 얘기죠. 안 주거나 또는 못 주거나 어쨌든 2월 달에는 이분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밀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집 팔아서 줄게. 근데 집 팔릴 때까지 기다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주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어도 못 받아요. 2월 달에 겁재가 충형이면 이분은 어찌됐든 간에 2월 달에 금전적인 이익은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으니까 집을 팔아서 일부를 좀 주겠다. 팔리는 동안 그러면 일단은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팔리고 나서 이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받느냐 하면 요게 합이 들어오거나 이 겁재가 합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보상을 받을 만한 운이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2월달은 안 되는 거예요. 2월달에는 돈을 못 받고요. 3월달. 3월달에 원지는 합이에요. 3월달에 받겠네요. 3월달에. 그럼 그 말은 뭐냐면 3월달에 집이 매매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매매되면 바로 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바로 줄 거 아니에요. 뭐 뜸들였다가 다음 달에 줄게 이러지는 않을 거고 매매가 되면 뭐 즉시 이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월 달에 그 겁재가 원지는 마지못해서 일어나는 합이니까 마지못해서 겨우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3월 달에. 그럼 매매도 3월 달에 일어날 거라는 뜻이고요. 4월 달.
이거는 아닐 것 같고요. 4월달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 3월달에 받을 것 같으네요. 3월달에. 이혼, 그러니까 이혼은 법적인 절차는 2월달에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주는 거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안 팔리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집 언제 팔렸어? 아직 안 팔렸는데 나 급하니까 일단 대출이라도 받아서 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역시 3월달. 원진이니까 마지못해서 얻는 이익이니까 그게 대출일 수도 있고요. 네. 이혼은 2월달에 될 거예요. 이 정관으로 알 수 있어요. 이혼 반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관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주라면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아요. 정관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사주에서 정관이 뿌리를 내리게 되거든요. 2월달에. 그러면 이게 이혼이 되든 결혼이 되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혼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럼 언제 되느냐 하면 이렇게 뿌리가 내릴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은 2월 달에 되는데 이때 금전적인 보상 같은 건 없고 3월 달에 마지못해서 받을 거다. 원진이니까. 근데 마지못한다는 얘기는 달라고 이제 대출일 가능성도 높은 거죠. 대출도 마지못해서 받는 거죠. 겨우 받는 거죠. 겨우. 마지못하다와 마지못하다는 거는 겨우라는 뜻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원진이 걸리면 겨우 성사되는 거예요. 힘들게. 이게 마지못해서 성사되는 거와 같아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진을 이제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하면 마지못해 뭐뭐하다 또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겨우 힘들게 뭐뭐하다. 겨우 했어. 겨우 좀 애먹는 거예요. 힘들게. 원진이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유사해요. 마지못해 하는 거하고 겨우 힘들게. 그러니까 하긴 하는 거예요. 합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애먹으면서 한다든지 마지못해도 내가 싫은데도 해야 된다든지 이러는 거예요. 원진은. 근데 이제 이분의 돈은 이 시지를 보고서 알 수 있는데 지지가 겁재면 이 지지가 겁재인 사주는 이 사람의 금전에 관한 일은 이 겁재를 보고 알 수 있는데 이분은 시지에 겁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금전적인 문제는 얘만 보면 돼요. 얘만. 근데 이게 금전적인 일이 2월 달에는 안 돼요. 충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형은 부서져요. 근데 충하고 형이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안 되는데 그마저도 부서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00만 원의 보상을 바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혼하면 그러면 이제 전 남편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달라고 해야지. 속으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2월 달에 딱 이제 충형이 들어왔어요. 운이. 그런데 남편이 500 줄게. 근데 그것도 지금은 없고 다음에 줄게. 3월 달에 가서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충하고 형이 같이 들어오면. 충이 들어오면 깎이지 않고 그냥 스톱이고 형이 들어오면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톱되고 깎이는 거니까 원래는 집 팔면은 한 3천 주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껍데기님이 한 1,000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2월 달이 아니고 이제 3월 달. 그러면 3월 달에 가서 원지니까 그걸 이제 마지못해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받기 싫어? 그럼 그거 없어. 받기 싫으면 마. 그거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3월달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깎이는데, 형에 의해서 깎이는데, 그것도 그냥 마지못해서, 그것도 싫다면 아예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그거라도 받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월달에. 운의 해석은 그래요. 운의 해석은. 지금 껍데기님은 지금 좀 다르게 지금 얘기가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운의 해석은 그렇게 해석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될 거예요. 3월달에. 권한은 껍데기님한테 있어요. 3월달에. 줄지 말지. 근데 겨우 받는 거예요. 전 부인의 사주로 본다면 3월달에 겨우 받는 거예요. 그것도 깎여가지고 2월달에 깎인다는 통보를 할 거고. 예, 또 뭐 궁금하신 거. 그러면 그 돈 받으면 떠날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3월 달에. 지금 상관이 들어와 있잖아요. 상관 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사는데 좀 뜰까? 그 돈 받아가지고 내가 딴 데로 갈까? 이사 갈까? 3월 달에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부인의 상태는 1월달에 운이 말하고 있어요. 부인의 상태. 구구절절 말이 많다. 이거를 전부 운으로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몰라요. 사람마다 별일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연들이 굉장히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만 잡다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일이 다 다를 거고 그거를 일일이 다 운으로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운으로 사주를 보면서 일운이나 월운으로서 결과적으로 그러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연 같은 거는 알려면 알 수 있어요. 시운 가지고 그때 변화하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규모를 이제 뭉뚱그려서 일운이나 월운, 해운 이렇게 이제 유출을 하는 거죠.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이거 사주로 알 수 있나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알 수 있어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사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분석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시시콜콜하게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까지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사실상. 당사자 본인의 일이 아닌 한 제3자가 그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사주로 알기는 어렵죠. 이제 이게 전 부인의 올해 운은 이게
편재들이 삼합으로 나타났네요. 이러면은 뭐 이사 가야지, 이제 여길 떠야지, 뭐 그런 거죠. 이 편재하고 상관이 삼합으로 돌아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편인이라는 거는 내가 뭘 이제 어플라이 시도를 하는 건데, 이게 편관으로 시도를 하네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사는 곳을 떠나가지고 딴 곳으로 해, 멀리 떠나자, 뭐 오래 그럴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혼이 되면 이제 여기를 떠나서 먼 곳으로 이제 가겠다. 이제 올해가 그런 운인 거죠. 이혼이 되면 이제 멀리 떠나는 거죠. 사는 곳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지금 전주에 원룸에 살아도 거기서부터 떠난다는 거예요. 사주에 나오는 거는 현재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해요. 현재 사는 곳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현재 정읍에 살지 않고 전주에 살잖아요. 원래 집은 원래 집이 어디예요? 원래 살던 집이 익산이요. 원래 사는 집이 익산이라도 익산으로부터 떠나는 게 아니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 운은. 그러니까 전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현재 전주에 원룸에 살고 있다 그러면 전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요게. 항상 이게 외국에 유학 가거나 이민 가거나 뭐 이런 거에 나와가지고 이게 그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현재 외국에 나와 있는데 언제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다시 상관 편제가 들어와야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현재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타나요. 운은. 그래서 지금 이게 떠난다는 거는 익산으로부터 떠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전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딴 데로 가겠죠. 거길 떠나가지고 딴 곳으로. 지금 대운으로 보면 지금 이분이 부인이 대운이요. 지금 45세 46세가 정관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5년이 정관운이에요. 이게 대운으로 보면 뿌리가 내렸잖아요. 이렇게 병이 대운으로. 이게 독립을 말하고 혼자 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또 남자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혼을 말하기도 하고 이혼이 되면 이제 또 곧 남자가 생길 거라는 뜻이에요. 연결이 되니까 2년간 올해하고 내년 2015년 16년이 이 45세 46세가 정관인데 지금 혼자 된 것과 결혼하다 혼자 된 것과 그 다음에 혼자가 돼서 새로운 남자가 생기는 것을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또 이제 이분도 남자가 생길 거예요.
내년에 남자가 생기겠죠, 이분이. 또 정관이 올라왔으니까. 이 남자가 없는데 생긴다 그러면 이 상관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살펴보다. 남자를 어떤 남자인가 하고 살펴보거나, 이 남자의 직업을 말해요. 이제 남자가 생긴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요 대운에 45, 46세 남자가 생기는 운인데, 이제 46세에 이제 정관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상관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이게 이제 남자가 있다 그러면 남자가 헤어지는 거고, 남자가 없다면 어떤 남자인가 하고 살펴보거나, 또는 이 남자의 직업을 말해요. 요 상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만나는가 하는 거를 알 수 있죠. 이때 상관이라는 건 만약에 이분이 만나는 남자의 직업이나 뭐 이런 거를 알아보려고 한다면 이건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이 상관은 유흥업, 이게 수운에서는 유흥업, 그 다음에 이제 상관, 이게 또 상관이니까 만약에 내년에 남자를 만난다 그러면 유흥업이거나 아니면 불법 또는 편법 뭐 이런 쪽에 종사하는 남자, 또 어떤 사기성 사업을 하는 남자, 이런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내년에. 그리고 정관 밑에 겁자가 또 있네요. 이 겁자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 이제 이 남자를 만날 때 돈을 많이 따져본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돈이 많은가 적은가 그거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남자가 있을 때 이 겁자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돈 많은 남자한테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불법이나 편법적인 사업, 원래 불법이나 편법적 사업이 돈 많아요. 돈 많이 벌어요. 합법적인 사업은 원래 돈 못 버는 거예요. 세금 많이 내고 그러면. 세금 안 내는 사업들이 돈 잘 벌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불법, 편법적인 사업이고, 내년에 이제 그런 쪽에서 일하는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내년이. 돈을 따지는 운인 거죠. 2016년이. 네, 뭐 또 궁금하신 거. 내 탓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정인. 요게 정인은 내 탓이에요. 김수환 추기경이 내 탓이오 이런 운동 했잖아요. 사회운동으로 내 탓이오. 그거 참 훌륭한 거죠. 내 탓이오 하는 게 정인이고, 남 탓이오 하는 건 편인이에요.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 편인, 정인은 책임지다. 책임지다는 게 내 탓이라는 거고,
책임 안 지려고 하면은 남 탓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편인이에요. 남한테 이제 어플라이 하는 거, 이건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자꾸 너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운다라는 거예요, 편인이. 일지가 편인인 사람들이 남 탓을 많이 해요. 만약에 이제 이 부인이 남 탓을 많이 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상 이분은 어떤 트러블이 난다 그러면 이거를 자기 책임이기보다는 남에게 많이 돌리더라 라고 한다면 일지가 편인인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주. 일지가 개인의 성격을 더 많이 나타내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격을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일지예요. 그래서 일지가 편인인 사람은 남 탓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남 탓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저게 항상 나쁜 거냐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일지가 편인인 사람은 이 명확한 사람도 많아요. 신사적인 사람, 계약서대로 계약서 같은 거, 그러니까 아주 신사적으로 협상 타협 같은 거, 너 하나 가졌으니, 너 하나 가지면 나도 하나 가질래. 내가 하나 가졌으니까 너도 하나 가져. 이런 식으로 타협 같은 걸 좋아하고 잘하고 좋은 측면에서는 그런 게 부각돼 가지고 아주 신사적인 사람도 많아요. 반면에 남 탓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정확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천간에 편인이 있는 사람도 남 탓을 좀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인 성격하고는 다른 거예요. 개인적인 성품으로 쳐요. 일지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편인이다 그러면 이건 남 탓하는 성격은 아닌 거예요. 이건 성격이 아니라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 사람의 처해진 환경의 문제, 그 사람이 이제 해야 될 환경의 문제, 일의 문제,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 일지가 편이라는 건 이건 순수한 개인적인 성격. 일지는 개인적인 성격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해요. 그래서 성격적으로는 남 탓한다 그러면 일지 편인이 가장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정확한 경우들도 많아요. 아주 명확한 사람들. 그러니까 좋다 싫다가 아주 명확한 사람들.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 이를테면.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사실은. 이게 좋게 좋게 해석한다,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사리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게. 좋다, 싫다의 의사 표현이 정확한 사람들.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이게 꿀에 꿀 탄 듯, 뭐 술에 술 탄 듯, 뭐 이렇게 얼버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지가 편인이면 명확해요. 그래서 일지가 편인인 사람이 남 탓을 한다 그러면 진짜 남이 잘못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꼭 그걸 나쁘다고 할 거는 아니에요. 이제 이 문을 이제 요걸 해석을 해보다가 하면 이 정인이 이제 월주가 정인이잖아요, 둘 다. 천간과 지지, 월주 자체가. 이러면 바가지를 쓰는 거예요, 바가지. 찍혀가지고. 그런데 나는 이건 내 탓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면 뒤집어 쓰는데 나는 억울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뒤집어 썼는데 정인이니까 난 억울한 거예요, 편인이. 만약에 일지가 정인이잖아요, 여기가 편인이 아니면 억울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이건 내 탓이오 하니까. 그런데 일지가 편인이니까 이건 억울한 거예요. 이건 왜 내가 뒤집어 써야 되지? 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 쓴 거에 대해서 반항하지는 못해요. 뿌리가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억울한 케이스예요, 이게. 정인은 뿌리가 내리고 일지는 편인이고, 뒤집어 썼는데, 정인이니까 뒤집어 썼는데 편인은 내 탓이 아니니까 이건 억울한 거예요. 만약에 이 일지가 편인이 아니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그건 내 잘못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일지 편인이니까 억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억울할 일이 많겠죠. 사주 자체가 그렇게 생겼으니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람들은 억울한 게 많을 거예요. 사주가 이러니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내 인생이 안 풀렸다 할 때는 억울한 게 많겠죠. 만약에 잘 풀렸다. 다 내 탓인 거죠. 다. 잘 풀렸다. 아, 내가 깐깐해가지고 내가 일 처리를 아주 깐깐하게 했어. 이거 그게 다 내 덕이야. 내가 깐깐하게, 이게 편인 때문에 내가 깐깐하게 잘했기 때문에 내 덕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런 사주가 잘 풀린다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그런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이걸 좀 가깝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사주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거 참 많이 느껴요, 저는. 죄는 사주가 짓지 사람은 죄가 없다.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비슷하게 사주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사람 잘못이 아니고 사주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저는. 네. 예, 뭐 또 겁제일 때 일 일으키잖아요. 그럼 전부 돈 때문이에요. 겁제 때 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리고 그 일은 갑자기 일어나요. 겁제는 갑작스럽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을 말하니까 갑자기 돈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돈 쓸 일이 생긴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겁제 때 일어나는 일은 다 그런 식으로 일어나요. 겁제는 서서히 일어나지 않아요. 겁제는 갑자기 일어나고 또 다 돈 문제, 이해관계에 얽힌 일들이에요. 네, 뭐 상관이 뭐 또 네. 이제 이분 사주에서는 가장 안 좋은 부분을
찾아라 그러면 이 상관이 아니고 이제 정관인 거죠. 이 뿌리가 없는 거. 이 뿌리가 없는 게 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천간에 있는데 뿌리가 없다. 그러면 그 천간은 참 그 사람의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어찌됐건 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이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 남자가. 이분은 여자인데 남자가 이분을 많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평생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 한 60살 정도 돼가지고 인생을 그동안 살아온 걸 회고해봐라. 그러면 어찌됐든 이유나 과정이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인생을 회고할 때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천간에 있는 게 뿌리를 못 내리면. 네. 두 분이 원래 안 헤어지는 잘 이혼이 안 되는 사주인데 똑같이 딱 들어왔잖아요. 딱 때가.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천간에 여자 사주의 정관이 있고 또 남자는 천간에 정제가 있으면 이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껍데기님과 이제 이 부인이 원래 이혼이 안 되는 사주예요. 이게 진짜 이혼이 안 되는 사주예요. 원래 이혼을 잘 못해요. 이렇게 안 놔주려고 해요. 천간에 있으면 내 눈앞에 항상 보이기 때문에 안 놔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자분도 부인도 남편하고 이혼하자 그러면 안 놔줘요. 본인이. 그리고 껍데기님도 부인을 안 놔줘요. 그런데 딱 운이 2월 달에 내려왔어요. 그럼 놔주는 거고 껍데기님도 2005년 2월 달에 정제가 내려왔잖아요. 딱 요럴 때 기가 막히게 이래서 이혼이 된 거예요. 이래서 아주 하늘의 기회라고나 할까?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때가 된 거예요. 때. 아주 굉장히 만나기 힘든 때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굉장히 힘들어요. 딱 기회. 이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이제 마치 천재의 이루처럼 굉장히 귀한 기회가 왔는데 딱 이혼을 하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이런 일 안 일어나요. 이것도 운명인 거예요. 이것도. 만나기 힘든 아니 좀 특이하게 두 분 다 저렇게 해가지고 만난 케이스도 드물지만 저러면 또 이혼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딱 이혼이 되게끔 그렇게 된 게 참 이게 운명인 거예요. 이게 운명. 또 각자 다른 배우자를 만나라.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껍데기님도 다른 이제 여자분이 생긴 거고 이제 이 부인도 후년에 또 생길 거예요. (46세가) 되면 또 생기겠죠. 이렇게 2005년 2월 2005년 2월에는 정관이 뿌리를 내렸고 껍데기님은 정제가 뿌리를 내렸고 이래서 이혼이 된 거예요. 이래서 두 분이 이거 알면 언제 이혼돼요? 그러면 딱 찍어낼 수 있어요. 요런 걸 알면 명확하게 언제 매매돼요? 또는 언제 자식 나요? 언제 이혼돼요? 언제 결혼돼요? 요런 케이스에서는 요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요런 사주의 케이스에서는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두 분이 이혼하는 것도 하늘의 뜻이에요. 각자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라 하고 이제 그런 기회를 또 주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